저는 그걸 좀 네이버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그건 그랬어요. 왜냐면 네이버보다 많. 아니. 그리고 구매를 산다는 네. 걸 못 들어봤습니다. 아, 구매를 산다는 거?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아니, 괜찮아요. 네이버에서 구매를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구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네. 막 돈이 없는 셀러들한테는 네. 아, 그걸 네이버에서 그걸 하면 그래요? 가구매 막아요? 행위에 대해서 그거예요. 막아요? 폐점시켜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해외는 좀 더 퓨어하다. 아, 퓨어하다. 퓨어한 곳으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퓨어한 쪽으로. 아, 이거는 뭐 미국 외에만 먹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색 뭐 배송 보낼 때 네. 이게 나라 이름이야 뭐 오타야 뭐 뭐야? 이런 이름도 있어. 구글에 몰라요? 많이 쳐보기도 해요. 아, 그렇게- 아예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 이쪽이 의외로 돈이 많은 나라지 하고 네. 이쪽을 더 파보기도 하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경우가 너무 신기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이베이가 초기에 정말 뭐 한번 해볼까 하는 네. 마음으로 하기가 아, 괜찮아요. 어떻게 그거를 처음에 하신 거예요? 월급이 끊겨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막 월급이 끊기면 저희가 네. 나 편의점 알바를 할까? 아. 알바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알바몬만 들어가도 진짜 KBT가 인기가 많다. 팔아보자였어요. 그리고 언뜻 듣기에 본사에서 로드샵이 네. 50%에 받아온다는 걸 언뜻 알고 있었어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냥 찾아가서 20% 마주먹고 아. 30% 달라고 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을 때 저 네. 같은 셀러들이 이미 많더라고요. 그 점주들이 저를 이상한 막 이베이에서 상 받으셨어요? 네네 이베이에서 이게 무슨 상 받으신 이게 거예요? 스툴스타라는 대회를 주최해요. 이베이에서 네. 옥션에서 네, 그쵸. 이베이 우리나라 옥션권이. 지마켓 옥션 여기서 네네. 저는 네. 부가세 개념도 몰랐어요. 월급만 네. 받아보는 그쵸. 경제활동이 다였으니까. 저는 계산서 저도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가 뭔지를 몰랐어요. 네. 거래처에서 뭘 난 떼달라는데 계산서라길래 무슨 그건 줄 알았어. 그냥 그거. 빌지. 빌지.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 주는 맞아요. 계산서. 공인인증서 10만 원 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만 원 주고 이걸 네. 떼줘야 되나. 범용 공인 인증서 맞아요. 진짜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비싸.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고 네. 저는 광고비가 없었고 광고를 돌릴 줄도 못해서 했는데 저도 뭐 유통이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쪽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어요. 국내 화장품을. 네. 그리고 가격대가 좀 낮은 로드샵. 그때가 사드가 터지기 전이어서 네네. 약간 로드샵들이 뭐 콜라보도 많고 굉장히 붐이 이를 때였거든요. 로드샵이라는 거는 더 페이스샵, 네. 에뛰드 하우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길 매장이 네 있는데 맞아요. 그런 좀 저렴한 브랜드들을 취급했었는데 네. 그게 되게 신제품이 출시가 빨랐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등록을 해주면서 한국 화장품이라고? 네네네. 저 온라인 셀러인데 네. 30% 공급가에 주세요 하고 처음에 네. 받아왔었어요. 30% 공급까지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 분도 있고 안 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당장 셀링 파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씩 못 가져가니까 네. 제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제품을 사갈게요 하고 네. 공급률을 하나씩 좀 높게 받았어요. 보통 처음에 30에서 그냥 팔고 40. 네네네. 처음에 그냥 마진이 없어도 네네. 일단 그냥 팔 등록을 다음에, 막 해놨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팔리면 가서 이제 네. 좀 쇼부를 네 보고. 맞아요. 일단 내가 최저가를 잡지 못해도 네. 그래도 제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적당선에 올려두고 네. 그래도 막 리스트를 계속 100개, 500개, 1000개 막 해가면서 네. 누군가 계속 유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하나 잘 팔리는 군이 있으면 네. 거기서 마진을 좀 잘 공급가를 잘 받아오고 확보를 하고 여기서 좀 돈이 한번 돌면 네. 다른 브랜드들을 좀 가져오고 똑같네. 약간 이렇게 맞아요. 똑같네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네. 처음부터 제가 공급가를 낮게 받아오려고 재고를 쟁이기 시작할 수도 없었고 네. 그게 좀 그게 더 망해요. 맞아. 사무실도 그러다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거 뭐 10% 20% 더 싸게 가져오려고 막 네. 재고를 쌓다가 보면 열받잖아요. 안 팔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쉽진 않죠. 저는 3개월 동안 리스팅 그래도 1000개 이상 하도록 진짜 노력은 했거든요. 확률 게임처럼 계속 먹히는 걸 찾아내고 네네네. 하나가 먹히면 가지치기를 좀 하면 돼서 그죠. 그 하나 찾는 것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하나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 전에도 막 그렇게 몇백 개 올리다 보면 주문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물건만 봐도 네. 리스팅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입보다 수출이 더 법적으로는 좀 유리하죠. 예, 유리하죠. 부가세가 환급이 되거든. 아, 영세율 매출.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이니까 네네.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돈이. 맞아요. 그럼 내가 부가세만큼도 내 이익인 거죠. 그쵸. 그게 환급이 되니까. 예. 그래서 다음 매입 때 한 번 더 쓸 수 있는 목돈이 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번밖에 안 되지만 긴가민가한 것들을 좀 막 모아뒀다가 네. 1년에 2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 그거는 그냥 보너스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부가세 되니까. 들어올 때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미련 없이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을 때 그러네. 부가세가 빠져도 마진이 확 엄청 늘어나는구나. 나죠. 그래서 좀 젊은 대학생들을 컨설팅 해줄 때는 네. 법인도 추천하는 이유가 만약에 네. 영세율 매출 쪽에 관심이 네. 많다면 4번이 돌아오거든요. 그죠. 3개월마다 한 번씩 돈이 확확 돈다라는 건 좀 숨통이 많이 트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본 매출 외에 약간- 부가세 이익이 생기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차익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요새 네. 우리나라한테 너무 슬프지만 환율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네, 좀 모아뒀다가 한 번에 목돈을 빼게 되면 꽤나 뭐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아, 왜냐면 우리는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해서 네. 이제 내수를 하는데 그쵸, 그쵸. 수입해서 내수하는 입장에서는 환이 반대예요. 맞아. 손.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수록 우리나라 돈이 떨어질수록 네. 계속 더 이게 마진폭이 점점 이렇게 맞아요. 타이트해지거든요. 어쨌든 줄이는 건 셀러한테 줄여야 네, 돼. 우리가 줄여야 되니까. 맞아. 이게 셀러가 줄여. 내가 손님한테 CS로 저기 이제 줄이세요. 함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격을 우리 이런 좀 말 이해해주세요. 못하잖아. 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으면 그거 내가 환영량을 거의 안 맞아요. 받게 되니까 특히 이베이가 더 메이저네요. 그럼 보면. 초기에. 만약에 내가 뭐 네. 진짜 회사처럼 유통사처럼 벌크 단위로 뭘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아마존 바로 하시면 너무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투잡 쪽으로 시작하신다. 네네. 아니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저는 이베이 손을 들 것 같아요. 훨씬 유리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걸 진짜 네. 꼭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내에서 막 넓은 데서 약간 틈새만 잘 찾으면 네. 지금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뷰티 이거 해서 하는 뭐 그런 거 상세도 안 만들고. 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약간- 여성이고 젊어서 더 이익이 있고 이런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약간 외국의 트렌드가 우리나라는 제품 컷하면 아이템 컷이라고 해서 막 색지 깔고 막 마카롱 넣고 꽃잎 떨어뜨리고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해도 되나요? 근데 네. 외국은 되게 실리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미니멀하게. 네, 그냥 흰 백에 규정도 그래요. 네. 사진은 흰 백에 누끼 컷이라고 소위 하죠. 그런 걸 해서 제품에 대해서 딱 명확히. 그리고 과도한 포샵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명확히. 근데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은 네이티브고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 키워드를 찾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 그거 저희가 아는 데가 많이 팔아봐야 아는데 네. 팔다 보면 알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이런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팔다 보면 이게 가장 더 막 제목도 자주 바꿔보고 상세 문구도 더 다르게 설명해보고 네네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죠. 각국의 매니아만 끌고 와도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캐파가 굉장히 커요. 그런 아이템이 미국에만 파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다. 전 세계에? 저는 아프리카랑 네. 중국만 막았어요. 그냥 중국은 왜 막았어요? 중국은 안 팔아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박람회 같은 걸 갔을 때 굉장히 뭔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CS를 너무 하기가 중국 싫다는. CS가 빡셀 것 같아서? 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유튜브 중국에 안 나가요. 그냥 안 팔아보고 네, 네. 번거로운 게 싫어서 막고 아프리카는 네. 되긴 되다 배송이 된다 하지만 네. 너무
힘든 게 많을 것 같아요. 분실도 많을 것 같고 트래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타겟이 지구구나. 너 어디다 파니? 나 지구에 팔아. 이거 아니에요? 좋은 네. 문구인데요. 네, 그래서 지구에 팔아. 진짜 기본적으로 노트북.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무튼 네. 플랫폼에 접속하고 상품을 등록해야 되니까. 배송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배송 부자재. 네. 뭐 뽁뽁이, 저울, 박스 테이프, 택배 박스. 그 다음에는 저울도 있어야 돼요? 네, 무게. 이게 해외 배송이 뭐 149g, 150g이 뭐 2,000원, 3,000원도 차이가 나거든요. 1g 차이로? 네네. 그 기준이 몇 그램 이상은 얼마, 네. 몇 그램 이상은 얼마. 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는 막 택배 박스 날개도 자르고 막 짤만하다. 네네. 그렇게 했어가지고 일단 저울은 정말 꼭 필요하고 네. 송장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프린트 A4 용지 뽑아서 붙이면 되니까 그 정도 있으면 되고 저는 제품 사진도 그냥 아이폰이나 갤럭시 깔끔하게 흰 백에 두고 제품 딱 찍어서 아니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브랜드 제품 가지고 만들면 안 돼요? 그 이미지 가지고? 퍼오는 거요? 네네.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겠구나. 네. 우리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CJ, 한진 이런 데랑 계약하잖아요. 네. 우체국의 해외 택배 계약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계약하면 국내처럼 픽업도 오고 송장 번호 오면 똑같아요? 네,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플랫폼이니까 똑같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패킹해서 보내고 픽업해 가져가면 우리한테 송장 번호 넘어오면 우리도 바이어들한테 송장 번호 입력해주면 끝. 근데 사실 반품이라는 게 국내는 뭐 해봐야 2,500원, 3,000원, 5,000원 이 정도잖아요. 근데 해외는 배송이 멀고 비싸다 보니까 좀 더 빡빡하게 규정을 하면 돼요. 바이어의 규책 사유면 배송비는 너가 명확히 물어야 된다. 사실 이것만 하면 되지. 그리고 반품률도 그들도 번거롭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다지 진상이 그렇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밖에 모르는데 이슬람 계열, 뭐 아랍어, 막 러시아어, 막 프랑스어 진짜 모르는 나라가 엄청 많아서 그냥 구글 번역기 하나만 틀어놓으면 다 모든 나라를 웬만큼 CS 할 수도 있고. 답장을 구글 번역기로 하는 거예요? 저는 다 구글 번역기로 해요. 예전에는 이미지도 넣고 영상도 넣었거든요. 근데 HTTPS로 바뀌면서 뭐 이미지 호스팅사 링크들이 오류도 많고 그리고 아마존 UI 자체가 바이박스라는 아마존이 선정한 제일 좋은 셀러의 가격을 띄워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광고예요? 아니요. 아마존이 셀러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크롤을 아래로 많이 안 해요. 우리처럼 막 3페이지, 4페이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리뷰만 좀 어느 정도 보지. 그리고 이게 상품 사진 딱딱딱 보다가 바이박스 클릭. 약간 이런 추세. 바이박스에 나와 있는 상품이 제일 아마존이 선정한 최고의 상품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문구만 쳐요. 문구만? 그냥 글씨만 넣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무런 이미지도 없이? 저는 이미지는 안 넣고 브랜드 제품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여도 보통 12장, 뭐 14장 이렇게 제품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예쁘게 찍고 그리고 이베이 어플 UI를 보면 상세 페이지를 보려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 상세 정보 적는 란을 다 채우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다지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는다고 이베이에서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안 본다? 이거 왜 한 번 더 클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등록 칸이 있어요. 뭐 카테고리별로 그 항목이 조금 바뀌겠죠. 그거를 잘 명확히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키워드 넣을 때도 네이버도 몇 자 제한이 있고 중요한 키워드 순서들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게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저도 브랜드 파워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아니면 뭐 2주 이렇게마다 데이터를 분석해요. 뭐 뷰나 왓챠가 늘었는지 그리고 내가 밀었던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안 통했다 싶으면 저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바꿔보고 타겟을 뭐 여자 직장인으로 했던 어떤 제품이 있다면 이게 안 먹히네 하면 뭐 애기 엄마들로 바꿔본다거나 약간 이렇게 저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써서 살 것 같은 애를 상상하고 키워드를 뽑아서 하나씩 테스트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의 스토어에 큰 구독자층의 특징을 잡아서 저는 카테고리를 굉장히 확장을 했다 줄였다 했었거든요. 뭐 식품도 팔았고
뭐 전자기기도 팔았고 제 소비자들이 좋아할 네. 것들을 팝업으로 전자기기 같은 경우도 그냥 브랜드 제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브랜드 제품을 팔긴 팔았는데 네. 제가 처음 팔았던 브랜드가 한국 유명 이런 헤어 고데기였어요. 네, 네. 근데 고데기를 할 때 뭐 바비리스나 유닉스 같은 걸 안 넣고 좀 신생 브랜드를 넣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제품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여자라면 고데기에서 좋아할 법한 요소가 네. 있는 제품이었어요. 브랜드 인지도는 아. 없었지만. 약간 요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막 벌써 막 배송 어떻게 보낼지 많이 물어보시고 아니. 오늘 끝나고 우측으로 예, 가시는 아니, 근데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하실만 하시죠. 수수료가 왜냐면 얼마예요? 수수료가 저는 대략 네. 15%라고 맥시멈 15%로 잡고 15%. 빨리빨리 마진 계산을 하고 네. 뺄 수 있는 걸 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잘 팔다 보면 국내와 달리 페이팔 같은 네. 그 해외 돈을 국내 돈을 바꿔주는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걔네도 수수료가 3% 4%대가 오는데 네. 그것도 좀 낮아지기도 하고 우체국 당연히 택배비도 점점 좋아지고 아, 택배비 같은 경우는 확 비싸잖아요. 네, 해외니까. 비싸요. 뭐 예를 그 들어 다 유료 배송 착불 어떻게? 저는 약간 네. 이렇게 했어요. 제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비싼 걸 사요. 막 최저가를 사다가 너무 좋아. 네. 결제해야 하는데 배송비가 이만큼 나와. 네. 전 기분이 정말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비싼 거일수록 오히려 배송비도 잘 받고 네. 그렇게 너무 저렴한 가격도 안 했던 게 반반 나눴어요. 배송비를 완전 비싸게는 받지 않지만 어느 정도 두고 이 마진을 가격에 얹히고 배송비를 그러니까 반반씩 부담하게끔 너무 싸지도 않은 가격에 네. 너무 비싸지도 않은 배송비.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일수록 네. 최대한 무료 배송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데 네. 미끼 상품을 심었어요. 어쨌든 저는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마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끼 상품을 뭐 여러 개 해서 채울 수 있게. 아. 그래서 한 건의 주문이 조금이라도 볼륨이 커지게 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펼쳐지면 영어라 일단 어려운 네, 거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보다 보면 다 쉬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가입 절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하나씩 하다 보면 네. 되긴 돼요. 근데 쉽다 어렵다 해서 어렵다 쪽에 가까운데 어려운 게 그냥 처음 다 영어니까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큰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사업자 등록증 내려가면 한국어라도 네. 안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어라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근데 그래도 아마존도 네.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근데 좀 오타 없이. 왜냐면 걔네는 외국 플랫폼이니까 막 이름 네. 철자 하나만 틀려도 네. 신원 인증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타만 없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고 또 한 가지는 외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메일을 다 넣어야 돼요. 다 G메일을 쓰라고 저는 그냥 최대한 말해요. 왜냐면 못 G메일. 받는 메일이 없게. 하여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네.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